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재 일본의 분위기 또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베 총리의 서거로 일본 국민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요. 교수님도 이 뉴스 듣고 크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총 관련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일본에서 네.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변호를 당했다는 것이 상당한 그런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네. 자, 사건 이후에 범인은 지금 41살에 야마가미 데스야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용의자가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 관련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부금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가정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정 네. 자체가 완전히 붕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통일교라는 이 종교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 너무 축적이 돼서 네. 그것이 처음에는 통일교의 간부들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네. 그게 그때 잘 안 돼가지고 통일교하고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가 있는 네. 아베 전 수상을 노렸던 것으로 지금 보도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내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장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도쿄에 있는 그런 큰 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절은 유명 인사들이 들어갔었을 때는 항상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은데 네. 거기서 가족장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아베 전 수상의 유체도 이송이 됐다고 아까 보도를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비극의 유감과 함께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네. 참의원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도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선거 결과를 본다면은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수표가 더 집결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투표 결과의 분석은 또 좀 신중히 자세히 이 결과를 데이터를 봐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네. 토탈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선거 기간 중에 충격적인 그런 변을 당한 자민당 쪽에 유권자들의 동정표가 많이 던져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겠죠. 네, 예.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자민당이 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선거 결과를 본다면은 지금 의석수 상으로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토탈로 봐가지고 자민당이 이 단독으로 대선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했고, 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3분의 1을 훨씬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승패를 가리는 이 당선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1인구에서 자민당이 28승 4패라는 압승을 거뒀다는 이 세 가지만 봐도 네.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평가가 언론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토탈로 봐서 유권자들이 기시다 정권에 합격점을 줬다, 네. 신임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이 이 자민당, 공명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이 돼 있다는 것이 자민당을 이기게 했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민당 자체 지지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그것이 이렇게까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돈전표가 많이 던져지는 가운데에서 비례대표의 결과를 봤을 때는 네. 3년 전 그리고 6년 전의 결과랑 비교를 해도 자민당이 득표가 줄었고 그리고 의석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자체의 그런 지지가 많이 커졌다, 늘어났다 이렇게 단락적으로 보는 것은 네. 너무 아니한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에 대해서 합격점을 준 것은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유권자들은 뭐 자민당에 표를 더 주었다기보다는 야권이 대한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선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같이 그렇게 보수, 진보 이렇게 그 대한 세력이 두 개 있어가지고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정치 구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일본은 거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전체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참여 선거도 여당 대 야당의 선거가 아니라 네. 여당이 이긴다는 것은 뭐 뻔하고 오히려 그 여당 그리고 자민당 안에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네네. 그것이 기시다 정권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탈아베 네. 가 어디까지 가능해지느냐 네.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초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민당 안에 탈아베가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예, 기시다 정권이 아무래도 네. 아베상 의향을 무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정권이라는 것은 뭐 몇 개 예를 들어도 예. 사람들이 뻔히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기시다상이 작년에 중의원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 네. 참의원 선거에도 압승을 하게 되면은 탈아베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원래 아베상하고 기시다상은 정치적인 소신이 다른 정치인이라서 그렇군요. 기시다상이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탈아베의 한 스텝을 밟을 수가 있을 건지 그것이 주목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로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유권자의 신임을 받은 것은 확실하니까 네. 그냥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 기시다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민당 안에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일단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 그 선거 기간 중에 이런 그 충격적인 그 자민당 안에서 제일 큰 최대 파벌의 용수이고 그리고 수상을 퇴임한 후에도 막강한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는 아베상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했다는 이러한 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짐으로써 기시다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아베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 네. 이런 상황을 타파하는데 아베상이라는 그 압력이 네. 사망하심으로써 사라졌다는 점에서 기시다 정권의 자유도가 늘어나고 기시다 수상의 운신의 폭이 넓어짐으로 기시다 칼라를 내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서는 아베 전 수상이라는 존재는 자민당 안에 최대 파벌의 연수이고서도 일본 내의 보수 세력의 산증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경 우파라든가 보수 세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존재는 네. 아베상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시다상이 정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 보수 세력이라든가 강경 우파 세력을 갖다가 아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베상이 사라짐으로써
당내 우파 그리고 보수 개헌 세력을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제일 큰 그런 수단을 잃어버린 결과가 됐다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헌이 가능한 의석이 확보됐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앞으로 개헌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베상이 사임할 때 개헌에 대해서 그 개헌이라는 염원을 이루지 못해 중간에 이렇게 사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애가 끊는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베상의 그런 염원을 자기가 대신에 이루겠다는 그런 뜻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기시다 수상한테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기시다상이 원래 자민당 안에 리베럴 쪽에 속하는 이 파벌의 영수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민당 안에 제일 큰 세력인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 결과로 한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선거 결과로 예상되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시다 수상과 하야시 외상은 이란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일본이 놓여져 있는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그리고 대만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민당 안에 강경 우파 세력 그 세력들이 주로 아베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세력들이 그것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 쪽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그런 경색이 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에 있어서 기시다 칼날을 내기 위해서도 그런 우파들을 개헌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확보를 해서 대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수 세력들이 최소한 그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보수 세력, 강경 우파 세력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베상의 3대에 걸친 아베 일가 3대에 걸친 염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기시다 수상이 나섬으로써 보수 세력, 강경 우파 세력의 지지를 일단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에 있어서도 기시다 칼라 독자색을 낼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는 아베 전 수상과는 달리 이제 기시다 수상이 좀 더 강하고 또 그리고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개선은 어느 정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약간 희망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서는 만약에 기시다 수상이 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경색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를 타파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은 아베 전 수상이 건재였다면은 아베 전직 수상의 양해만 확보를 하면은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아베 전직 수상이 사망함으로써 그러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반대할 것이 뻔한 우파 세력, 보수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베상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